예, 주말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중요한 저항대로 인식이 됐던 4,200포인트를 상당히 이제 넉넉하게 돌파를 했죠. 이번 주의 특징은 S&P 500과 나스닥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빠지고 국채금리도 빠지고,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중에는 빠졌다가 이제 주 후반에 반등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특징주로는 반도체주는 이번 주 요일별로 좀 부침이 컸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간으로는 6%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이 주중에 좀 부진했다가 주 후반에 좀 올라가서 주간으로는 2.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말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았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건, 예상치가 19만 전후였거든요. 예상치를 대폭 뛰어넘었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아졌으니까 금리 인상 하겠구나. 이러면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세부 데이터를 보고 좀 안도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25세에서 54세 사이에 이제 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았어요. 노동의 공급이 증가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한때 뭐 6% 정도까지 전년 대비 증가했다가 지금 4.3%. 물론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이게 좀 진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는 증가돼도 시간당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보다, 이런 어떤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걸 시장에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4개월 연속해서 예상치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역대 최장이에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농업 일자리 예측을 잘못한 거지 숫자가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일부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치 이렇게 나오면서 6월은 어쨌든 동결할 것 같고, 그런데 6월 건너뛰고 7월에는 올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가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더디긴 하지만 이제 잡히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좋게 해석을 했는데, 반면에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7월에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서머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7월에 0.75%포인트, 그러니까 6월 건너뛰고 7월에 0.5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제 재무부가 1조 달러 채권 발행할 거다. 지금 재무부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조 달러 정도 채워야 되니까 이게 좀 변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다음에 또 재무부발 1조 달러 채권 발행. 근데 이거는 재무발 1조 달러 채권은 저기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차피 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 돈을 다시 다 써야 되는 돈이라서 뭐 금융시장에 엄청난 뭐 유동성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린 차트인데 금요일이 이상하게 시가가 높게 출발을 한다. 최근 들어서 금요일마다 시초가가 전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0.47% 플러스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형주들에 대한 콜옵션 거래가 이제 매수로 잡히는 거래가 이제 초반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시초가를 플러스로 출발시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금요일은 또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좀 일부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또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제 찍고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치고받고 하는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뭐 계속 양봉을 내면서 플러스를 꾸준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11%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좀 살아났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 걱정이 되면서 빅테크 AI 쪽에 자금이 몰렸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완화가 되면서 가치주들,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가치나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쪽에 또 자금이 오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이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52주 신고가,
이제 여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잡히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은근히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 다시 연준의 시간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6월은 이제 동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에 올린다 이래 버리면 투자자들은 6월에 동결한다라는 기대감이 이거 쉬었다 계속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7월에도 안 올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시장의 평가나 실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쪽에 또 투자자들은 자꾸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확률, 저런 수치를 비롯해서 7월 전망 가지고도 시장을 좀 흔들려고 하는지 이 여부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빅테크보다 다우가 더 올라가고 러셀 2000이 더 올라갔거든요. 러셀 2000도 3% 중반 정도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빅테크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저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연결지어서 보면 엔비디아가 1조 달러의 저주, 이게 이제 저주라는 표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하고 메타가 1조 달러 돌파하고 이제 1조 달러에서 그게 또 이제 강력한 어떤 고점이 돼버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면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게 있고, 나쁘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내년도가 피크다. 그 이상 더 좋게 가긴 어렵게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봐야 돼서 좀 이제 피크에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돌아오는 주에 1조 달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내는지 이게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뭐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야간 선물은 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15 이하로 내려간 것도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지표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서 일단 주 초에 상승 출발할 여건은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사상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 어디에 들어왔냐면 테크, 기술주 쪽에 지난주에 85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85억 달러가 들어와서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왜 주목을 하냐면 테크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자금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는 기술주 지금 아마 전기전자 업종이 14일 연속인가? 하여튼 그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순매수가 SK 하이닉스가 5월 16일 이후에 아마 계속 매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여부가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I발 효과가 자금을 들어오고 있다. 이거 우리 시장에도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예탁금이 움직이면 기관 외국인들의 도움 없이도 이제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예탁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순간 이제 반도체는 여기서 정점하고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는 AI를 보고 자금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예탁금의 추이도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이 방송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까지 좀 많이, 제 소원이 좋아요 1000개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